중국 명나라 때 선비인 홍자성이 쓴 책. 책은 담은 제목 그대로 풀면 나물뿌리 이야기입니다. 나물뿌리의 담담한 맛처럼 삶의 진리나 깨달음은 사실 단순하다는 의미로 인용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에게 탈무드가 있다면 중국인들에게는 이 책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탈무드라고도 불립니다. 책은담에 담긴 사자성어 하나가 이번 정권 들어 유독 자주 언급됩니다. 올해 1월부터 2기 청와대 참모진을 이끈 노영민 비서실장의 취임 일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다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그런 사자성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모든 청와대 비서관실에 이 사자성어가 쓰인 액자를 걸어놓게 했다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내로남불, 얼핏 사자성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자성어는 아닌 이 말의 원작자는 누구일까? 내가 창작한 말이다. 주인공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직후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이른바 의원 빼가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자 자신이 이 내로남불의 논리를 들어서 반박했다는 것이죠. 장면은 바뀌어서 2018년에 막바지, 단돈 1,000원, 아니 몇백 원으로도 삶을 꾸리는 노동자의 희와 비가 엇갈리는 것, 또 심지어는 생사가 엇갈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더구나 줄어든 일자리 탓에 임금을 줄이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가 뜨거운 이슈가 된 경제 상황에서 정작 스스로의 연봉은 예외였던 것일까?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처리된 예산 갈등, 그 와중에도 일사천리로 처리된 항목이 있었으니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면에 줄어들거나 증액이 취소된 예산들은 청년 일자리 예산,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예산, 노인 기초연금 예산 등등, 물론 제대로 일만 잘한다면야 세비 좀 올려줘도 나쁘진 않겠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면이란 툭하면 멈춰서는 국회, 텅 빈 본회의장의 풍경, 쌈짓돈같이 사용하는 특활비, 각종 외유성 출장,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정책 개발에 우수한 의원에게는 총 1억 9천만 원의 포상금마저 주어진다는데 비난에 못 이겨 도로 그 돈을 내놓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곤 하지만 그들은 과연 타인의 임금에 서슬같이 엄격한 만큼 스스로의 임금에도 엄격한 것일까? 내로남불은 내가 창작한 말. 그는 약간의 으스댐을 녹여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처음 꺼낸 이가 그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재적소는 이래저래 단어가 처음 태어난 바로 그곳, 정치권이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인 이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인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이킬 기 또는 귀속시킬 기, 그리고 원인인, 원인을 귀속시키다. 쉽게 말해 원인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신이 아닙니다. 기어의 기도 아닙니다. 귀속시킬 기입니다. 기인은 특정한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이다. 기인은 행동의 원인을 추론해가는 과정입니다. 추론된 내용은 태도 변화의 선행 요인이라고 인식된다. 먼저 기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트러뷰션으로 그 뜻이 바로 기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인입니다. 기인 이론을 대표하는 두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더와 켈리입니다. 하이더는 기인의 정의와 기인의 두 가지 종류를 정의한 걸로 의미가 있으며 켈리는 기인을 찾는 과정에서 공변 모형을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는 하이더의 기인 이론이, 비문학은 켈리의 공변 모형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내부 기인은 원인이 내적인 요소, 기질, 성격 특성, 태도 등의 기인을 두고 있는 반면 외부 기인은 상황적 요소, 외부 압력, 사회적 규범, 우연한 기회 등의 외적 상황에 기인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 잘 들어야 합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먼저 상대가 나보다 잘된 상황이며 그가 나보다 잘 되었을 때의 심리입니다. 나는 일반 회사 직원이며 타인은 대기업 회사 직원입니다. 먼저 내가 그를 바라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일반 회사 직원인 내가 대기업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기인은 대기업 직장인의 노력이 될 것이며 외부 기인은 대기업 직장인의 운과 우연이 될 것입니다. 둘 중 무엇에 기인을 둘까요? 대개 우리는 그들의 성공 기인을 대기업 직장인의 운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나보다 잘되면 지 탓이 아니라 상황 탓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일반 회사 직원인 내가 나의 성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기인은 일반 직장인인 나의 노력이며 외부 기인은 일반 직장인인 나의 운과 우연입니다. 둘 중 무엇에 기인을 둘까요? 대개 우리는 나의 성공 기인을 일반 직장인인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나마 잘 되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남이 잘 되면 외부 기인 탓으로, 자신이 잘 되면 내부 기인 탓으로 돌리는 건 인간의 기본적 성향입니다. 이번엔 상대가 나보다 잘 못된 상황이며 그가 나보다 잘 못되었을 때의 심리입니다. 이때 일반인인 내가 노숙자인 타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기인은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과 게으름이며 외부 기인은 노숙자의 실직과 파산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들의 실패 기인을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과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보다 못되면 상황 탓이 아니라 지 탓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노숙자인 내가 나의 실패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기인은 역시 노숙자인 나의 알코올 중독과 게으름이며 외부 기인은 노숙자인 나의 실직과 파산입니다. 대개 우리는 나의 실패 기인을 노숙자인 나의 실직과 파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못되면 내 탓이 아니라 상황 탓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남이 못되면 내부 기인 탓으로, 자신이 못되면 외부 기인 탓으로 돌리는 건 인간의 기본적 성향입니다. 범주를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가 남을 바라볼 때 남이 잘 되면 남의 외부 기인인 상황 탓, 남이 못되면 내부 기인인 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이 잘 되면 상황 탓, 남이 못되면 지 탓. 반대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잘 되면 내부 기인인 내 탓, 내가 못되면 외부 기인인 상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잘 되면 내 탓, 내가 못되면 상황 탓. 확실히 자기중심적 선택적 지각의 편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수능에 나왔던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친한 친구들이 방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친구들의 어떤 기인의 중심을 둘까요? 당연히 내부 기인 탓이겠지요. 그 친구의 성향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친구가 입원했는데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외부 기인인 나의 상황 탓에 기인을 둡니다. 나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야 라고 말이죠. 내가 입원했는데 친구가 안 오면 친구의 내부 기인 탓, 친구가 아픈데 내가 안 가면 나의 외부 기인 탓. 다양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공식적으로 암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은 후 동료가 당신에게 점심값을 이체해주기로 했다. 바로 갚겠다는 말과 달리 그는 빌린 돈을 2주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 2주나 지나고 당신이 재촉하니 겨우 갚는다. 당신은 살짝 짜증이 날 것이고 그를 약속을 안 지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후 당신은 그 직장 동료에게 상사의 축의금을 대신 부탁한다. 당연히 당신은 바로 그 돈을 갚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은 캠핑을 가서 정신이 없었고 다음날은 몸이 아파 연차를 썼다. 또 다음날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흐르고 결국 당신은 한 주가 지나고 나서야 돈을 갚는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약속을 안 지키는 못 믿을 사람? 절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외부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그의 인성으로 설명하는 오류이다. 하지만 타인이 아닌 자신이 대상이 될 경우엔 정반대로 생각한다. 모든 것이 상황 탓이다. 다른 사람이 면접에 늦으면 그를 시간관념 없는 한심한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그랬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 하면 에티켓도 없는 무개념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당신이 그랬다면 대화가 무척 즐거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관찰한 것을 내부적으로 기인시키고 그의 인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니 경계하라. 타인은 우리 자신처럼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다. 당신의 상황을 당연히 알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세심해야 한다. 단편적인 행동과 그 사람의 본질은 전혀 다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